돈똥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오늘 영상은 일단 제가 최근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두 분야가 있는데요. 자, 옥죄고 있는 대출, 정부 규제로 주담대 증가세를 지금 주춤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영상 보러 들어오신 분들 중에 2030 세대 신혼부부 혹은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하고 싶은데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최근에 뭐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거나 각종 대출 규제가, 가계대출 특히나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담대가 막 치솟게 8월 달에까지는 올라갔는데 그 중과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된다면 9월의 주담대 증가폭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8월 대비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지는 건데요. 정치적인 효과가 있었겠죠. 당연히 각종 은행에서 안 해준다라고 하니까. 근데도 뭐 이렇게 해도 한국은행의 기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전체적인 스탠스입니다. 근데 다들 집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집 가격이 자꾸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 올라가는 집 가격에 내가 고점에서 사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 사고 싶어 하는 게 모두의 바람이자 심리자 이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5대 은행, KB국민, 그러니까 신한, 하나, 우리, NH 요 5대 은행의 대출 잔액이 8월 말 기준으로 2조 7,200억 정도 증가를 했대요. 8월 말 그 한 달 만에 가계대출이 10조 가까이 늘어난 것에 비해서는 한 5분의 1,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그런데 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한국은행이 과연 기준금리를 낮춰줄지 여부, 10월에 금통위를 통해서 기준금리 낮출지 여부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담대 외에 지금 뭐 신용대출이나 제2금융권 대출도 여전히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가계비출이 얼마나 가계부채가 좀 위험한 수준인가 봤더니 지금 1분기 기준으로는 92.1%였고요. 그리고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좀 급증을 해서 92.2로 0.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치를 보니까 OECD 회원국 평균이 60.1%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나라가 가계대출의 비율이 높다라고 합니다. 이게 또 전세보증금 대출을 빼고 나서니까 이게 매매만 기준으로 했나 봐요. 이걸 포함하면은 더 높아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가계대출 부채 이거 위험하다 얘기하는 게 물론 또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땐 또 아니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부채 규모가 큰 거는 사실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부채 없이 그냥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게 근로소득이나 우리가 사업소득 가지고는 진짜 불가능하고 뭐 로또 맞아도 사실 지금 로또 뭐 한 15억, 20억이잖아요. 보통 요새 맞으면은 이거 가지고는요 그냥 이제 국민평수 요새는 다 집에 몰빵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밖에 좀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자고 나면 오르는 분양가. 저는 이 기사 보고 진짜 또 깜짝 놀랐어요. 늘 제가 찾아보고 현실을 체감하려고 하지만 보면 볼수록 작년에 집을 샀어야 했는데 재작년에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죠. 수도권 아파트의 국민평형 12억대. 국민평형 여러분 아시죠?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고금리 뭐 장기와 건설 원자재 상승 이로 인해서 분양가가 상승했다라는 건데 지난 3월 기준으로 전국 민간 아파트 기준 3.3제곱미터 한 평당 평균 분양가가 첫 1,800만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평균 분양가인 거예요. 당연히 뭐 억대도 있죠. 평당 2억짜리도 있죠. 국민 평수로 불리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아닌 경기 지역도 12억대의 분양가가 등장을 했어요. 이건 이미 뭐 작년 일이죠. 전용 한 59제곱미터 분양가가 9억 원에 육박하는 곳도 계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저도 이제 이 근처에 지나갔던 적이 있었는데 기흥구 마북동에 분양한 이편한 세사 구성역 여기 또 그 SRT 때문에 SRT 맞죠? SRT 맞죠? SRT 말고 뭐라 그러죠? GTX 맞죠? GTX SRT 아니고 GTX 요거 개통된 것 때문에 이 주변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GTX B였죠 이게? 아니다 A다
B는 남양주지. 12억에서 12억 2천만 원대 분양을 했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가 뭐 고급화 전략을 하기도 해서 그래서 높은 분양가이기도 했는데 그래도 준수한, 뭐 엄청나게 높진 않았으니까 이 12억이면 좀 부담스럽긴 하죠. 준수한 청약 성적을 기록했다. 2023년 8월에는 광명시에서 9평 12억 원 분양가 아파트 등장했고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요게 기준층 최고가 분양가가 거의 13억 가까이 했다라고 합니다. 아유. 당시에 이제 재개발 아파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분양가가 12억 원에 비하면은 더 비싼 거죠. 그 1순위의 두 자릿수 청약률이 기록이 됐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합원 매물 같은 경우에는 한 11억 중반에서 13억까지 분포를 했다. 광명도 진짜 비싸죠. 광명 용인 외의 과천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비싸죠. 59제곱미터가 10억 돌파. 안양 성남 일대 신규 분양 역시 이전보다 분양가는 꾸준히 올라서 지금 2023년 11월 2,130만 원을 처음으로 2천만 원의 평당 분양가가 돌파가 됐고 2023년 작년 초반만 해도 1,700만 원대였던 분양가가 2천만 원으로 훌쩍 넘어섰습니다. 비트코인보다 빠르게 오르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 살 게 아니었나? 뭐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비가 뭐 증가하기도 하고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분양가 상승이 이어졌다는데 물론 뭐 이런 부담도 있긴 하지만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부동산에 너무 많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7월에 건설공사비 지수가 130.1이라고 해요. 이게 계속해서 130을 상회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건설공사비 지수라는 게 공사비 변동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안된 지표, 대한건설협회의 그 노임 자료나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산출한다. 그래서 평당 지금 기본형, 기자가 빠졌는데 기본형 건축비가 1m, 1제곱미터 3.3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3.3으로 곱하기 3하면 지금 거의 평당 600만 원은 기본인 거예요. 예전에는 600만 원이면 진짜 고급 주택 짓는 거였는데 600만 원이 뭐예요? 지금 600만 원으로 계약 못 할걸요? 이런 게 이제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씀드렸던 2천만 원 넘은 거 외에 더 높은 데도 많죠. 뭐 서울 강남 지역에는 평당 2억짜리도 나왔으니까 뭐 2천만 원은 싸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집값에 이제 폭등을 하고 또 대출 지옥에 빠진 가운데 우리 신혼부부분들, 근데 저는 신혼부부 얘기하면서 되게 씁쓸했어요. 저는 싱글이잖아요. 싱글이 주택담보대출 받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왜 안 해줘? 결혼 안 하는 게 무슨 죄라고. 내가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야. 주택담보대출을 하는데 물론 뭐 은행 가서 해주긴 하죠. 근데 이제 저리 좀 좋은 조건 많은 금액 안 해줘. 갑자기 슬퍼지네. 어쨌든 예 신혼부부분들 예, 결혼 축하드리고요. 먼저 지옥으로 가라. 시중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긴 하지만 정책성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 DSR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득이나 자산이나 집값 요건만 맞으면 신혼부부가 최대 4억을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 신생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요 특례도 5억 정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문턱도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책성 대출 가운데 첫 번째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 대출.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7년까지 신혼이에요? 오,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부부 합산 기준으로 해서 8,500만 원 이하, 그리고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 원 이하, 대출 한도는 4억, 대출 금리는 2.35에서 3.65. 주택 범위는 좀 제한이 돼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의 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6억 이하가 어딨어. 경기도에도 지금 85제곱미터 다 12억 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앞에서 이거 어디 가야 돼요? 6억이야. 어디로 가야 하죠? 경기도에서 가능한 거예요? 자, 푸념은 그만하도록 하겠고요. 예, 그래도 6억이야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어딘가에는 있겠죠. 그리고 내 집 마련 디짓돌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생애 최초 2자녀 이상 가구 등 대상이 더 다양해요. 저도 된다는 거죠. 싱글인 나, 슬픈 나. 7년 이내 신혼부부 역시나 대상 맞고요. 8,500만 원 이하,
그리고 4억 6,900만 원 이하의 자산, 대출 한도는 4억. 근데 위에 거보다는 대출 금리가 0.3%포인트 좀 더 높아요. 아마 요것도 대상이 85제곱미터, 대부분 다 구평 기준이니까. 신생아 특례 디지도 대출, 요거 제 주변에 요새 많이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기준이 신생아, 그러니까 태어나야 돼요. 뱃속에 저 지금 9개월이에요. 막달이에요. 다음 달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사 가고 싶은데요. 안 돼요. 신생아 대출은 아이가 임신 중, 그리고 임신 계획, 안 돼요. 태어나야 돼요. 신청할 수 없어요. 태어나서 실물로 아이가 있어야 해요. 현존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이내 출산 혹은 입양한 가구에 해당하고요. 자산 기준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데 내년에는 2억 5천만 원 이하로 확대가 된다라고 해요. 자산 기준은 동일하고 대출 한도가 좀 더 높죠. 5억. 그리고 대출 금리가 더 낮습니다. 1.6%에서 시작해서 3.3%까지. 이 정책성 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 규제를 받지 않아서 좋은 거고요. DSR이라는 거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대출을 받는 당사자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수치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대출이 있어도 요거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그래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근데 지금 이 정책성 대출이 강도 높은 규제는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금리를 더 올리거나 지금 뭐 대부분 다 2에서 3% 수준이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리거나 이용 조건을 강화한다는 뭐 그 자산 기준을 더 낮춘다거나 뭐 그런 내가 돈 버는 소득 기준을 더 낮춘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해요. 신청 방법은 이 기금 든든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 뭐 온라인에서 하셔도 되는데 바로 뭐 신청 없이 은행에 방문하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부산, 대구은행에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실 때 은행 가서 상담 한번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저도 사실 집을 너무 사보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내가 경기도에 계속 살았으니까 경기도에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서울이 집값이 요새 많이 계속 올라가는 게 경기도가 갭이 크니까 서울에 사는 게 맞는지 늘 고민을 하는데 정답은 없죠. 예, 정답은 없어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플러스 레버리지를 얼마나 일으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열심히 벌어서 저도 열심히 한번 내 집 마련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이 영상을 보는 내 집 마련을 꿈꾸고 계신 분들 할 수 있습니다. 파이팅!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